자, 913번부터 동행 시작합니다. 실제로 강론에는 지문이 좀 많지 않아서 타시험 지문들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913번은 이거는 이제 7국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조문이 돼 있죠, 조문. 명칭, 구역 변경은 법률, 경계 등은 경계 한자 명칭, 경계만 체크하면 되겠죠. 대통령령이다. 이런 거 암기할 때는 그냥 경찰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계는 경찰대, 대통령령이다. 나머지는 그럼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914. 명칭이나 구역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직접 민주제가 실현된 거니까 그때는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 없어질 겁니다. 다음 915.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죠. 매립지 결정은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기억번. 그리고 매립지는요. 뭐 간척사업 하면 생기는 게 매립지잖아요.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매립지 기속 결정하지 못합니다. 완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니은번. 다음 디귿번. 조문에 보면은 지방의 이 매립지 결정 자체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디귿번이 왜 나오냐면 914번에 나와 있는 지자체 명칭 구역 변경을 할 때는 지방의 의견 청취하거든요. 근데 지금 915번 디귿처럼 매립지가 탄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유소면 매립을 해서 간척지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걸 기속시킬 때는 지금 매립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속한 것을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니을반도 기억해야 됩니다. 매립지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해요. 첫 번째 헌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헌재도 아니고 그리고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뭐냐? 단체장입니다. 단체장.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단체장에다 체크를 꼭 해 놓으십니다. 자, 단체장이라는 거 헌재가 아니라 대법에 제소한다는 거 매립지 결정은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자체 관할 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하죠. 그러니까 지자체끼리 분쟁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런 뭐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결정할 때는 계획재량 같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넘어가 916번.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 선거권 있죠? 영주자격 3년 뭐 그 정도는 헌법에서도 봤을 것 같고 917번. 국가정책에 대해서 단체장은 독단적으로 주민투표는 할 수 없죠. 지자체에 대한 사무가 아니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했을 때만 하는 거죠. 다만 918.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닙니다. 찬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다음 919. 단체장이 주민투표 부일권 이건 재량이겠죠. 920.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해서 한 거 이건 주민투표 소송으로 못 가죠. 왜냐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정책과 관련돼 있으니까. 다음 921. 혁신도시 입지 선정 이거는 이제 국가 사무겠죠. 기관임인 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 할 수 있느냐? 기관임 사무는 누구 사무예요? 국가 사무니까 안 되는 거죠. 다음 922번은 체크해 놓으셔야겠고 조례 개폐 청구, 지방의회 청구해야 된다고 전면 개정된 지자체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합니다. 과거에는 조례 개폐 청구할 때는 단체장을 경유해서 갔었거든요. 그럼 단체장이 의회에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곧바로 지방의회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 놓습니다. 다음 923번은요. 이건 조문이죠. 조례 개폐 제 대상은 뭐 위법한 거 지방세 등 납부하는 거 행정기구 설치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건 조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924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선거권뿐만 아니라 조례 개폐 청구 인정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다음 925 주민감사는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체임 기관임 다 포함됩니다. 특히 기관임이 포함된다는 게 좀 특이해 보일 수 있으니까 기관임 체크하면 되겠어요. 926번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공금지출 원인행위에 한정한다고 했죠. 선행행위는 안 된다. 다음 927번은 중요한 판례니까 주민감사를 한 사안 중 재무회계 관련된 것들이 주민소송의 대상인데 주민소송과 주민대상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 파생되거나 후속한 행위로도 관련성이 있는 걸로 봐주는 거죠. 관련성의 동일함이. 관련성의 의미를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일이 X.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파생되거나 후속행위인 경우 즉 기사동입니다. 기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파생하거나 후속하는 행위도 충분하다. 동일은 아니다.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다음 928 바로 위에서 나온 주출 원인 행위까지만 주민소송이에요. 선행행위는 아니다. 선행행위인 도로확정공사계획 주민소송 아니다. 다음 929 재무회계와 관련 없으면 X 재무회계와 관련 없으면 주민소송 대상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말들은 여러분 트릭이니까 속지 마세요. 주민감사 청구한 사항 중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사항만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930 이행관계금도 주민소송의 대상 931 도로조명허가도 주민소송의 대상 둘 다 타시험 사례로 나왔다. 다음 931 주민소송 객관소송이죠. 다음 933 주민감사 위법한 각하결정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 934 주민감사 충원 모든 사안이 아니라 재무회계 관련 사항만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관련성은 동일할 필요는 없고 기사동의 인정되면 되니까 파생 후속도 가능하다.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세요. 다음 공금의 부가징수 주민소득의 대상이 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행 강제금이었던 거예요. 930번 하고 935 공금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음 936에 보면은 주민소송 계속 중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 대리인 이권 없건 그냥 중단 수개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단의 동그라미 치고 민소와 마찬가지로 중단 수개의 규정이 있다. 다음 937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헷갈렸던 지문인데요. 예전에 공부할 때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판결이 나와요. 그때 강제징수로 고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판결이 나오면요. 단체장이 청구하게 돼 있고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불응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937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좀 헷갈리죠?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인데 객관소송 자체로 집행 권한이 인정돼가지고 판결문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강제 집행할 수 없어요. 먼저 청구하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주관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938번입니다. 기업번 주민소송에서 위법한다는요. 항고소송과 동일하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법규범위 위반이 다 포함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입니다.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도로 점용은요. 도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죠. 당연히. 도로 점용이니까. 공유재산법에 우선한다. 도로법이 우선한다 기억하시고. 다음 939번 주민소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추할 수 없어요. 객관소송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관소송처럼 처분권주의가 관철되어 있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처분권주의가 관철되는 주관소송이라면 소추에 관한 어떤 자유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법질서 수호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니은번 주민소송에는 취소행위의 재소기한 91년 이거 적용 안 되겠죠. 당연히. 왜 그래요? 객관소송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에서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다음 D번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기소유예 위법한 결과적으로 조치 의무 이거 긍정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D번 체크하고. 다음 940번은 주민소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941번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비례대표만 빠진다는 것만 체크합니다. 비례대표만 빠진다. 다음 942번입니다. 주민소환의 시기적 한계 이건 이제 허니문 기간 1년이죠. 다음 933번 지방의 의장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시사성 있는 것 중에 보면 지금 그 탄핵 문제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이냐 하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기 단축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사성이 좀 있네요. 이제 거리됐을 때 대응책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943번입니다. 지방의 의장은 직원에 대한 감독권 이거 전면 개정법에서 들어왔어요. 의장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 정도. 다음 944번 이것도 이제 전면 개정법에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지자체는 법률로 단체장 선임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다음 945번 단체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유수한 선결처분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6번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동일해요. 선결처분권이 지방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상실입니다. 그때부터 실효. 다음 947번 지자체나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또는 조례로 할 수 있어요. 조례. 체크합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은요. 결국 단체장 소속이 되겠죠. 따라서 의회에서 발의할 수 없다는 게 뒤에서 나올 겁니다. 다음 948 민간위탁 동그라미 치고 민간위탁이 나오면 웬만하면 적법으로 가라고 했어요. 심사위원 2명을 시에서 임명하는 조례 적법하다. 다음 949번은 이거는 사례기록에서 써야 될 내용이네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별 기준 1차적으로는 근거법령 2차적으로는 성경책이죠.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책임 기속 주체 성경책 이때 사무의 성질의 동그라미 사무의 성질 관련해서 만약에 주관식으로 답안지에 쓴다면 뭘 써야 되냐 전국적 통일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면 국가사무 그렇지 않으면 자치사무로 보는 거죠.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답안지 써야 됩니다.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지. 다음 950번입니다. 자치사무는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합법성 통제만 하죠. 합법성 통제란 말은 법령 위반에 한한다는 거예요. 한목적성 통제는 안 됩니다. 한목적성 통제는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공의에 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치사무는 적법성, 합법성 통제만 한다. 다음 951.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전 동의받는 조례. 민간위탁 나오면 조례 적법. 다음 단체임사무는 위임돼 있죠. 국가사무가 위임됐으니까 한목적성 통제 가능합니다. 위임사무는 가능하다. 다음 953번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들 이사 가고 전학 가야 하잖아요. 전국적인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니까 국가사무. 그런데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됐으니까 기관임 사무입니다. 953번 별표 쳐놓으세요.
법전 보고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953하고 954는 옆에 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다 케이스 사례 출제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사립학교 임원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봐요. 고유사무다. 다음 955 기관임 사무는 예외적 조례 제정, 원칙은 조례 제정 아니죠. 국가사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가능하다. 다음 국가사무를 조례로 위임했을 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기관임 사무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사무 위에다가 기관임하고 연결해 놓습니다.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줄 때는 포괄임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국가사무니까. 다음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무효 확인 소송일 텐데 무효밖에 없으니까 피고 적격은 공포권을 갖는 단체장이다. 다음 958 생활보호법상 생계비 지원하는 거 이익이 되는 추가 수익적이면 무조건 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초과 조례 더 이익이 되면 합법이다. 다음 959번입니다. 도지사 소속 거기서 벌써 끝났어요. 도지사 소속 동그라미 단체장 소속인 불만처리조정위원회를 의장이 위촉한다. 이건 인사권 침해죠. 위법. 도지사 소속이면 도지사가 고유한 인사 재량권을 갖는 거죠. 다음 960번 세자녀 이사 양육비 지원 이거는 수익 초과 따라서 적법. 다음 961 우리 사회 때 사례에서 단문 형식으로 나왔어요.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 가능할 수 있죠. 수정법률 선점 이론에 따라서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제정할 수도 있고 동일 목적이라도 법령이 전국적인 일률적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실정에 맞는 개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2번 이상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미 한번 기출됐다. 다음 962번 옆에다 케이스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네요. 법문은 아니었고 변시 대비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단체장은요 지방공기업 대표 사장이나 임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고유사무로 봐요. 그리고 자치사무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죠. 옆에다 줄 빼고 자치사무. 자치사무입니다.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체장이 고유사무잖아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방의회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관여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인사권 침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위법. 꼭 알아두세요. 962번. 다음 자치사무가 친익적 조례면 28조 단서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죠. 위임이 없으면 그냥 무효인 거죠. 다음 차고자 확보 조례 위법하다고 나온 내용인데 근거도 알아야 돼요. 포괄적 법적 근거는 있어서 법률 위반 원칙 위반은 아니었으나 상위 법령인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으로 해서 위법해진 사안입니다. 포괄적 근거가 있었던 대표적인 판례예요. 차고자 확보 조례는. 포괄적 근거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다음 965번 지방의회가 행정심판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행정심판을 지원할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분이 적법한지를 정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오버하고 있죠. 지금 위법하다. 자기가 행정심판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본다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처분에 관해서 준사법작용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법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966번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인사자문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거. 국립교원 같으면 국가공무원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교원 인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여하겠다. 이건 인사권 침해죠. 그래서 위법. 다음 방금 위에서 했어요. 968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느냐. 발의의 동그라미. 발의는 단체장이 해야 되겠죠. 왜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누구 소속으로 돼요? 단체장 소속으로 될 테니까. 지방의회가 지들의 마음대로 만들어서 떠넘길 수 없는 거예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알아두시고. 969번 옆에다가 케이스. 자 최신 판례기도 하니까 알아두십니다. 개정 조례안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명칭을 일부 추가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죠. 위법하지 않다. 다음 조례에 대해서 일부 이거는 법률하고 똑같아요. 일부 수정 제휴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근데 조례안 일부 또는 수정은 왜 안 되는 거야? 왜냐? 제휴는요 의결 자체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의결이에요. 의결 자체를 제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의 일부 내용 이걸 가지고 다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내용입니다. 공포가 없으면 이송받은 날로 20일 후에 조례가 확정되고 확정됐는데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합니다. 막 조문에 보면은 막 20일이 지나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뭐 무조건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법보다 보니까. 다음 971 지방의회 월정수당 이거 월급이에요. 월급 봉급이다. 월정수당은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는 명예직이었거든요. 지금 월정수당으로 보수를 줍니다. 따라서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해임 처분 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에 관해서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지방의회 합의행정청의 지방의회가 되겠죠. 해임 처분, 지방의회 의원 해임 처분, 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 지위 회복은 안 되지만 월정 수당이 보수기 때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익이 인정될 때 이 월정 수당을 써야 되는 거예요. 월정 수당은 보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임 처분이 취소가 되면 월정 수당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알아두십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는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면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나 월정 수당 등 이런 봉급을 받을 수 있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소익이 인정된다. 다음 972 이건 조문입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어요. 자치법 34조 이건 일반 규정입니다. 조례 위반의 내용을 특정해 놓지 않은 거죠. 다음 973 자치사무에 관한 검사는요. 감사는 특정한 법령 위반이 확인됐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적발 목적으로는 못합니다. 왜냐면 자주권 보장을 위해서. 다음 974 이거는 시험에서 워낙 여러 번 나왔죠. 별표 치고 188조 5항 법령 위반에 재능일 탈람이 포함된다는 게 판례. 넘어갑니다. 975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치사무에 관해서 한목적성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거 합헌으로 봤죠.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원법. 조금 논란은 될 수 있긴 하지만. 다음 976번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동그라미. 취소명령 등에는 취소 정지 처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사무에 관한 이런 시정명령 취소 정지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이게 합법성 통제에 한정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위에서 본 거 뭐가 안 된다고요?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한목적성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977 조례제정 대상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는 부정.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넘어가고 978번입니다. 28조 단서 침입적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리임 금지원칙 X죠. 포괄적 위임이 가능합니다. 포괄리임 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조례에서 포괄리임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건 뭐예요? 위에다가 기관임 조례.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같은 경우는 그때는 포괄리임 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기관임 사무에 관한 법률 위임은 포괄 위임이 안 되는 거고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는 가능한 거예요. 포괄적 위임이. 다음 977번 단체적인 고유권한 집회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조례의 한계예요. 조례 제정의 한계다. 다음 980번 조례 제정권의 한계로서 법령에는 법령, 영에는 법규명령은 당연히 포함되죠. 법령 부충 행정규칙도 포함됩니다. 다음 기업권 981번의 기업권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은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의결의 동그라미. 의결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감독청입니다. 단체장이나 감독청이에요. 그럼 지역 주민은 뭘 할 수 있어요? 의결자 빼고 조례안 의결이 아니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뭐일 때? 침입적 조례일 때. 위에다 줄 빼고 적어놓으세요. 지역 주민은 침입적 조례일 때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침입적 조례, 처분적 조례, 두밀봉교 폐지 조례가 대표적이죠. 따라서 지역 주민은 조례가 처분성을 가질 때, 처분적 조례일 때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안 의결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건 단체장과 감독권밖에 없어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981번 니은번입니다. 조례안은요. 일부 위법하면 전부 위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결 자체가 문제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82번 국가가 단체장을 상대로 기관임 사무에 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없죠. 왜 그래요? 기관임 사무는 국가사무고 기관임 사무를 수행할 때 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내부 행위니까 내부 조정으로 끝낼 수 있어요. 다음 983번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는 2조 5조 책임자는 국가 등이 되는 거고 지자체는 6조 1항의 형식적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넘어갑니다. 984 옆에다 케이스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올해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죠. 이것도 188조 6항은 소송은 시정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985번도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취소 정지 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86 자치사무는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 일반적 후견적 이런 폭넓은 감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987 188조에는 통제 한계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이게 통제 한계고 불법 규정 188조 6항 대법원에 제소 얘기하는 겁니다. 988 앞에서 얘기했어요. 6항의 소송에는 시정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 989번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고요. 당장은 안 나올 거예요. 188조가 시험에 나온 지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뭐 나왔죠. 이제 다음에 한 내후년 정도 되면 189조가 나올 수 있어요. 189조 직무행명령 기관임 사무에 한한다. 알아두시고. 다음 990번 앞에서 했네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 상태가 특정 법령 위반이 확인돼야 돼요. 적발 목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자치권 보장 때문에. 다음 991번
189조의 직무이행 명령의 대상은 뭐라고요? 기관임 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 992. 국가 등이 단체장에 대한 제휴 요구를 했는데 제휴 요구 지시를 불행하면 직접 제소 규정이 있죠? 넘어갑니다. 993. 옆에다 케이스. 앞에서도 한번 체크했어요. 교육감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이건 다 자치사무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다음 984. 지방의 재결이 공의의 현저히 해, 공의의 현저히 가로를 붙고 이게 한목적성 통제예요. 한목적성 통제. 그러면 대법원에 제소는 할 수 없습니다. 제소, 소송 제기는요 위법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위법. 재량 일탈하면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제소는 줄 빼고 법령 위반.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 위반 줄여서 위법할 때만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의를 현저히 해 이거는요 한목적성 결여로 봐야 돼. 다음 995번 조문이에요. 국가 등의 단체장에 대한 제휴 요구 지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음 996번 시도지사가 위법한 재결,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재결의 소지기를 안 하면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건 옆에다가 별표. 전면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조문입니다. 그런데 보충성 원칙이 있는 거죠. 시도지사가 안 할 때만 장관이 할 수 있어요. 장관이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997번입니다. 장관의 국공립교원, 사립교원의 징계 요청은요. 징계 요청과 관련해서 기업법부터 봅니다. 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이행 명령에 대한 교육감의 불복 이건 189조로 갑니다. 자, 특히나 997번에서요. 장관의 이것도 이제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온 거죠. 국립교원, 사립교원, 특히 국립교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은요. 이건 기관임 사무로 봐야 되니까 직무행 명령이 되는 거죠. 줄 빼고 국공립교원에 동그라미 치고 기관임. 왜요? 국립교원이니까 장관이 해야 될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준 거죠. 국가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했으니까 기관임 사무. 불이행하면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189조에 직무이행 명령으로 간다. 지금 이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기업권에서. 니은번 보니까 장관의 교육감에 대한 국립교원 징계 의결 요구 기관임 사무다. 옆에다 케이스. 케이스로 언젠가 189조가 나오면 997번 이 사령 객관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디귿번 판례 내용이에요. 법령상 의무는 합리적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헌대로 법령상 의무의 존부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불행한 합리적 이유 판단되지 않는다. 다음 니을번은 사립교원의 복무의 동그라미. 사립교원의 복무 규정에 관해서는 국공립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미음번 교육감이 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무, 직무이행 명령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결리한 요건을 충족한다. 논거는 줄 빼고 이행이 원칙. 직무이행 명령은요. 판례가 이행이 원칙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면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행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998번 기관임상으로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 감독청은요. 189조에 따라서 직무이행 명령 불이행하면 대집행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99번 동그라미 치고 직무이행 명령은요. 위법부당한 직무집행 불이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해야 돼요. 근데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했다면 그때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게을리하고 있다. 부작위만 직무이행 명령이 대상이 됩니다. 부작위만의 동그라미. 어쨌든 하긴 했어. 직무집행을 하긴 했어. 근데 위법부당해. 그럴 때는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자, 100번입니다. 단체장이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해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다음 1001번입니다. 단체장이 제소권을 불이행할 때 국가 등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보충성 원칙이 있다고 했죠. 다음 1002번의 기억권입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 인력은 이건 법률로 정합니다. 안에다가는 유급보좌 인력 다 늘려버리겠죠. 다음 시군자치구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어요. 보충성 원칙이 있다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안 할 때만 예외적 제소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안 할 때. 다음 디귿번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옆에다 체크합니다. 자치사무도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1004번에 이제 나올 겁니다. 1003번부터 봅니다. 188조의 단체장의 처분은 항고소의 처분보다 훨씬 더 넓어요. 항고소의 처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고소의 처분은 위법만을 판단하지만 단체장의 처분은 위법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부당까지도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 분쟁조정 결정 1004번의 기억권입니다. 자치사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분쟁조정 결정 자체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정 체크합니다. 행정쟁송도 안 되고 권한쟁의, 기간소송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 규정
구조를 준용하는데 그러면 직무행 명령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04번의 니은번입니다.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 단체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이거는 국가사무에 불과하다고 했죠. 넘어가서 디귿번.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제정행위입니다. 제정행위에 동원합니다. 법률 자체는 41조 위헌 심판으로 가는 거죠. 다음 1005번. 임용결격자 임용은 당연히 뭐이다. 다음 임용결격 판단 시기는 임용 당시지 채용 명부의 등록시가 아니다. 실제 임용 당시다. 다음 1007번. 기간제 국공립교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은 대표적인 판례죠. 제명 탈락을 다툴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제명 탈락 통지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신청권에 있어서 거부는 처분이다. 다음 1008번.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신분 회복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복직 처분이 있어도 신분 회복 안 된다. 왜요? 절대적 무효야. 1009번.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시험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한 건 처분이 아니고 뭐가 처분이라고 했죠? 발령에서 제외한 거. 옆에다 비교 표시 발령 제외. 승진 임용에서 제외시킨 거. 그게 처분이라고 했어요. 명부에서 삭제는 준비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성 부정됩니다. 다음 1010번입니다. 동의 없는 전출 메뉴 위법한 데 취소 사유예요. 공정력에서 유효합니다. 근데 전출 메뉴 불행했다고 징계 처분한 거 이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로 본 판례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1011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적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요. 결과가 적법해도 무조건 위법한 걸로 봐요. 공적 제시 결여 무조건 위법이다. 자, 공적 제시가 안 되면 무조건 위법한 걸로 봐요.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1012번. 일사부재원칙 위반 판례 없다고 했죠. 직계제 해임처분 옆에다가 하자승계도 부정. 하자승계도 부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고 그리고 직계제는 해임처분이 나면 장래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과거의 불법을 다툴 소익이 있다. 이것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니다. 하자승계 안 된다. 직계제는 후속 해임처분 면직처분이 나면 장래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했지만 과거의 불법성이 남아있으니까 다툴 소익이 있다. 이게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사례입니다. 과거에 한 13, 14년 전쯤에 2011년인가 12년쯤에 590제 출제가 됐었어요. 사례로.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다음 1013번. 연가 신청 허가 전에 근무지 이탈.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되죠. 넘어서 1014번 기관.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무조건 무효예요. 임용권자의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니은번 옆에다 별표 하나 치고. 특별임용이 나면 그냥 취소 사유 기억하세요. 특별임용 취소 사유. 다음 그 옆에 보면 임용 결격 기간은 무효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합산 안 됩니다. 디귿번.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무효니까 당연퇴직 통보는 단순 사실. 처분이 아니다. 1015번. 공무원법상 소청은 필요적 행정심판이다. 그러므로 1016번. 소청인은 불변금 적용된다. 행정심판이니까. 1017번. 그러므로 소청 결정의 기성격도 인정된다. 1018번 기업번. 형사 확정 전에도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했죠. 왜? 양자는 다르다. 목적 취지가 다르다. 징계처분 가능하다. 그리고 징계처분 이런 행정처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니은번은 조심합니다. 형사 기소가 됐다고 필요적으로 직계제하도록 한 거 이건 위법하다고 봤어요. 물론 직계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필요적으로 하게 한 것은 위법한 걸로 본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교통범죄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형사 기소가 됐다고 무조건 직계제 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다음 디귿번. 이건 좀 최근 판례네요. 최근 판례니까 체크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본 거죠. 왜요? 옆에다가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 된다고 봤어요. 방어권 행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줄 수만 있다면 꼭 동시에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의 시간적 여유가 핵심이니까. 다음 1019번 공식이네요. 특별임용 취소 사유. 다음 1020번 임용결격자 퇴직급여 청구권 부정. 다음 1021번 직계제 직권면직 관할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조문입니다. 동의. 보통은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직권면직 시킬 때는 동의를 구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직계제에 더 강화된 보호 절차가 있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입니다. 직계제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이렇게 더 강화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에 동그라미 치고 보시고. 다음 1022번. 소청은 특별행정심판이니까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죠. 따라서 소청인의 진술권은 사법절차권이에요. 진술권 배제는 그냥 무효입니다. 사법절차권이니까. 알아두셔야겠고. 1023번은 판례 논리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알아놓습니다.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처분 취소는 사실은 직권 취소가 아닌 걸로 봐야 돼요. 단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런 논리를 써요. 이때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 처분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규칙사유가 있는 걸로 보죠. 소멸시효도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왜냐면 시효 소멸이 안 되는 걸 보는 것은 그런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1024번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는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공익 목적에 반하는 집단행위죠. 안 그랬다가는 무효소 담배만 펴도 다 잡혀가지. 1025번입니다. 단체를 결성한 상태에서 행위는 공무위의 집단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무위의 집단행위는 단체 결성 전 상태의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 1026번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 10명이 사택까지 방문한 거 이건 니들이 잘못했다. 파면처법. 다음 1인 릴레이 시 1인이잖아요. 집단행위 아니죠. 부정. 다음 1028번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실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돼요. 다음 1029번 옆에다 케이스 브리타로 나올 수 있어요. 상한에 위법한 직무명령, 직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느냐? 판례는 명백할 때만 거부할 수 있다고 봐요. 뭐하고 충돌하고 있다? 옆에다가 법령 준수 의무. 법령 준수 의무하고의 충돌의 문제다. 다음 1030번입니다. 1029번은 이게 최근에 어떤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다가 별표 쳐놓습니다. 모의고사에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1030번입니다. 퇴직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 이것도 유념해서 보세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20년인가 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자꾸 막 자기 활동했던 거를 책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시사성이 좀 있네요. 비밀 준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 1031번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도 미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냐면 퇴직 후에 맨날 막 카지노 다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1032번은 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지 부정이에요. 왜냐면 기본권 행사는 줄 빼고 유흥, 도박 이런 것들도 기본권 행사를 볼 수 있어요. 도박하는 거, 뭐 유흥으로 카지노 하는 거, 카지노 가는 거 이거는 기본권 행사를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뭐하고 비교한다? 옆에다 비교 표시. 재판권 행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헌법 27조의 재판권 행사는 쟤는 재판권 행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게 봐요. 그래서 기본권 행사, 그중에 재판 청구권 행사 양자를 좀 구분하세요. 기본권 행사에는 도박할 권리도 있거든. 다음 280번입니다. 자, 강론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강론이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교원소청위원회 제명 거부처분 취소 결정이 있으면 기속력은 가부간의 심사를 다시 하는 거죠. 따라서 절차 의무 체크해 놓습니다. 임용해야 될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임용 의무 X 적어놓으세요. 임용 의무 X. 올해 5급 공채였어요. 다음 올해 5급 공채도 한번 전범위 모의고사로 낼 겁니다. 최근 시험 문제니까 1036번입니다. 올해 우리 시험이 작년 5급 공채 문제였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그래서 올해 입시하고 행시 이런 것들도 한 번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036번은 조문입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징계 절차 요구나 징계 절차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거든. 감사원 조사하는데 그냥 빨리 그냥 해임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조문이 들어와 있어요. 1037번 휴직자 정년 가까운 자 우선 면직시키는 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안 되죠. 다음 1038번 징계제는 법에서 규정된 징계 처분의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직권 면직도 마찬가지고. 다음 1039번 지방계약직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는 보수 삭감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온 질문이네요. 다음 1040번 유죄 확정 전에도 징계 처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죄 확정됐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목적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 다음 1041번 수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처분 자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다음 1042 사급 공무원을 상급 승진 대상자로 대외적으로 홍보했다면 정당한 기대권이 있죠. 따라서 승진 임용 신청권이 있다. 다음 1043번 의원 면직 처분 이거는 원하는 의사에 따라 면직시킨 수동적 행위에 불과하죠. 따라서 행정청의 권한 유월 즉 권한을 넘어서 그래도 무효는 아니다. 뭐였어요?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 임명권자인데 국정원장이 수리했던 사안이죠. 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의 사정원 제출했다는 수리를 국정원장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인사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 유혈이었지만 그런 관행이 있었고 의원 면직 처분은 수동적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로 보기는 힘들다. 그런 판례 꼭 기억합니다. 다음 1044번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은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소청 결정 재결의 고연 위법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그게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국공립교원 소청 결정
그러면 재결이죠. 소외 대상은 남은 원처분주의다. 그런데 1046번 사립교원에 대한 교원 소청 결정, 얘는 소청 결정의 원처분, 따라서 소외 대상은 소청 결정은 원처분이 된다. 다음 1047번 사립교원 징계권자의 소청의 인용 결정 원처분이니까 징계권장도 다툴 수 있지만 그 옆에 국공립교원의 징계권자, 처분권자죠 지금. 위원회 인용 결정, 얘는 재결이니까 기소유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툰다. 이건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니까 체크합니다. 다음 1048번 국공립교원 처분에 관한 소청 결정, 이건 재결이죠. 기속력이 발생하니까 주문 플러스 이후에 기속력이 미친다. 다음 1049번 직위해제 행정절차법 적용 부정 넘어가고 1050번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산만으로는 보수지급할 수 없다. 부정. 다음 1051번 재판 청구권 행사 복종 의무 위반을 볼 수 없다. 앞에 기본권하고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음 1052번 기원 허위 고동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하상한 원시적 하잖아요. 하상한 임용 취소 사유다. 왜 그래? 위에다가 임용의 적극적 요건 결여. 졸업증명서는 적극적 요건, 성적 요건이죠. 성적, 능력 요건이에요.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면 취소 사유. 소극적 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사유죠. 임용 결격 사유는. 그리고 규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 옆에 신뢰 고려할 필요 없고 위에다 원용 X, 신뢰 요건을 원용할 수도 없다. 다음 니은번 직위해제 위에는 공무원에 관한 처분 중 직위해제 처분 외에는 다 행정절차법 적용되죠. 진급선발 취소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그리고 그 옆에도 알아도 돼요. 수사 과정에서 해명 동그라미. 옆에다가 줄 긋고 시인, 일부 시인. 수사 과정에서 해명했거나 일부 시인했다고 해서 절차법 적용 배제되지 않아요. 배제 X, 절차법 배제되지 않아요. 해명이나 시인만으로 이미 의견 진술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번입니다.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 그러면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허용된다. 다음 1053원 직무명령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려면 직무명령이 당연히 적법 유효할 것을 구속요건으로 삼겠죠. 다음 54 개혁권 사립교원에 대한 소청 변경 결정 얘는 원처분. 따라서 기속력 없다. 니은번 사립교원 인용 결정 원처분. 따라서 행정소로 다투어야 된다.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로 다툰다. 디귿번 국립교원 소청 결정 얘는 행정심판이죠. 따라서 이때 소외 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 다른 말로 남은 처분이다. 니을번 국립교원 소청 인용 결정 재결이니까 기속력 발생하네요. 그러면 총장, 처분권자가 행정소송 제기는 안 되죠. 왜요? 인용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다툴 수 없다. 다음 국립교원과 달리 사립교원은 소청의 기각 결정 밑에 원처분. 원처분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국립교원은 왜 안 돼요? 국립교원의 동그라미. 국립교원은요. 기각 결정은 원처분을 확정한 거니까 당초 처분을 다투어야 되겠고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없는 거죠. 주의할 것만 하면 소청위원회 기각 결정의 취소. 기각 결정 자체가 취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사립교원은 이게 원처분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국립교원은 기각 결정은 재결이잖아요. 원처분을 확정한 재결이니까 소외 대상은 원처분을 다투어야지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없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음 55. 자연고문은 공용 개시 필요 없다. 56. 묵시적 공유폐지 의사표시 가능하다. 57.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는 일체 사건 설정이 금지되느냐. 뭐 대부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자, 일체 사건 설정을 금지한 건 아닙니다. 예외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058번 도로법 하천법에 보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다음 1059번 상인토지가 공용 개시로 도로가 되었어. 그래서 사건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음 1060번 공로에 제공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 철거, 통행금지 청구하는 거 권리남용이다. 다음 1061번 국유도로 국유하천에 관해서 공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민소법상 강제집행은 안 되는 거죠. 공사법 위헌주의에 따라서 공법이 특별법입니다. 1062번 문화재, 지정문화재는 종래 목적으로 사용 수요가 할 수 있어요. 없다 하면 틀렸습니다. 종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막 살고 있잖아요. 1063번 국유재산, 공유재산법, 시효취득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다음 1064번 본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점유상실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1065번 주의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부정으로 바꿀게요.
판례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유 수면에 일부 매립되어서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런 묵시적 공용 폐지 의사표시가 인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용 폐지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일부 매립돼서 형태만 소멸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공용 폐지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부 매립으로 사실상 대지화 이건 형태 소멸이죠. 형태 소멸만으로 묵시적 공용 폐지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옆에다 부정으로 바꿉니다. 묵시적 공용 폐지로도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공용 폐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진 건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정.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재무부에서 학교 관사 폐지를 지시하고 국가 기속을 명령을 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학교 관사 폐지 사건. 학교 관사를 폐지하고 국가로 기속시키라고 재무부 명령이 나왔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폐지를 결의한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어. 매매. 근데 얘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게 얘가 특별한 사정이 된 거예요. 얘가. 재무부에 이 지시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 판례는 대구 국도사무소 폐지 사건. 대구 국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국도 관리하기 위한 국도사무소도 폐지하겠다는 얘가 특별한 사정이 된 거죠. 국도가 폐지됐으면 사무소도 폐지하는 거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관사 사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학교 관사 사건, 대구 국도사무소 폐지 사건 이 둘만 묵시적 공용 폐지 의사표시 인정한 판례로 거론이 되니까 저 두 개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사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1067번 행정재산 시효취득 안 되죠.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어야 돼요. 다음 1068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민법 245조의 법정 시효 기간 내내 일반 재산의 성격을 유지해야 돼요. 다음 1069번 하천은 점유권은 채권이죠. 물권의 대세율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1070번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다. 다음 지자체가 이전 등기청에 공공용물 소유권 취득하느냐 안 된다. 등기 필요해요. 지자체도. 다음 1072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되고 도로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때는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예정고물이라고 불러요. 다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대장에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을 볼 수 없다는 판례. 이것도 눈에 바르면 좋겠어요. 다음 1074 공유수면 일부 매립 형태 소멸만으로는 공용폐지 안 된다고 했죠.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게 없다면 공물의 성질 유지. 긍정입니다. 공물의 성질을 유지한다. 다음 1075 관리청의 착오에 동그라미 적법한 의사표시해야 돼요. 착오에 의한 교환 시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 인정할 수 있느냐 부정. 의사표시는 적법해야 됩니다. 착오면 안 돼요. 다음 1076 시효취득의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 주장자가 되겠죠. 다음 77번 일반 재산의 종전에 비해서 사용이 제한됐다고 해서 특별한 손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일반 사용은요 허가를 얻지 않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다음 1078번 고양된 일반 사용이 인정되려면 실제 사용해야 된다. 1079번 해수욕장 백사장을 무단 사용한 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줄 수 없죠. 무단 사용한 자 적법한 개발 행위로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느냐 부정. 다음 1080번 도로의 일반 사용자는 법률상 이익 부정. 따라서 원고적 격 부정. 예외는 고양된 일반 사용자일 때만 법률상 이익 인정. 원고적 격 인정입니다. 다음 1081 행정재산의 본래 용도로 제공되어 있지 않다. 또는 밑에다 점유 상실. 점유를 상실했다는 것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볼 수 없다. 다음 1082번 도로조명 허가는 지상치하에 다 미친다. 다음 1083 옆에다 케이스. 강론에서 하나 나온다면 얘하고 조합 나온다고 했죠. 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행정재산의 사육 수익 허가 특허 재량입니다. 특허 재량. 그래서 나중에 답안지 쓸 때는 이 부분을 학설까지 써줘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판례 위주로 쓰라고 하는데 특혜급은 학설까지 다 논의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례 등 기록이동 나오면 조문을 타고 가면서 굉장히 정치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다음 1083번입니다. 국유, 국가 소유 재산은 강제 집행 안 되겠죠. 사건 설정이 부정되기 때문에. 1085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허라고 방금 얘기했죠. 다음 1086번 옆에다 별표, 옆에다 케이스.
올해 2024년 입시 기출됐어요. 사례로. 2024년 입시 기출. 한번 이것도 풀어보게 되겠네. 변성금과 부당이득은 법적 성질, 목적, 취지가 다 달라요. 자, 모의고사를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립니다. 변상금은 나중에 이제 참조조문에 공법이 들어갈 겁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은 민법 741조죠. 첫 번째, 양자는 성립 요건도 다르다. 그리고 성립 요건도 다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얘는 나중에 보면 재판 실무에서는 사건으로 보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따라서 성립 요건도 다르고 법적 성질도 달라요. 그럼 변상금 부과 권한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 그 공물의 관리 권한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지만 부당이득은 소유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 같으면 국도인데 시장이 관리하고 있어. 그럼 국가 소유 도로니까 국가가 소유자죠. 얘는 민법 741조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뭐 소송 수행은 나중에 뭐 시장이 하더라도. 그렇지만 시장이 관리청이면 변상금은요, 얘가 관리청이니까 얘는 나중에 보면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이런 거에 기하해서 국도니까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상금과 부당이득은 성립 요건도 다르고 법적 성질도 다르고 특히 얘는 판례니까 판례까지 언급해주면 금상첨화하겠네. 이게 올해 2024년 입법고시 5월에 출제가 됐어요. 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가 아직 안 나와서 2년 전까지 특례급으로 찍혔으니까 그게 나올 가능성과 그다음에 조합이 나오면 뭐 꼭 써주라고요? 행정소송규칙 19조 꼭 써주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합이 더 부각되고 있어. 다음 1087번입니다. 도로 무단점유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권한을 방금 얘기했네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 권한에 근거한다. 다음 1088번 별표치고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병종 가능하다. 이것도 많이 나온 쟁점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다음 1089 일반 소유에 관하면 특별 사용은 부정됩니다. 무단점유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양자는 병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된 목적,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 사용이면 그때는 특별 사용에 따른 무단점유가 인정될 수도 있죠. 1090번입니다. 도로 조명 허가가 실제 조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 조명 허가를 받았으면 무조건 조명료를 납부해야 돼요.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책임이지 뭐. 다음 1091번 사용료나 조명료는 사용허가, 조명허가를 전제합니다. 그런 허가 없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 1092번 판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관해서 수용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다음 1093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묵시효 공유폐지 인정할 수 없어요. 전묘 상실, 형태 소멸 그걸로는 안 된다. 다음 1094번 자신의 토지 지하에 권한 없이 상수도관 설치했으면 철거 청구 가능하겠죠. 다음 1095번 강화사항 고문은 국가배상법 5조의 영주물이죠. 다음 1096번 일반 사용 특별 사용 변경안에서 또 나왔네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다음 1097번 고양된 일반 사용은 다른 일반 사용을 영속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8번 고양된 일반 사용은 양적 질적으로 일반 사용을 능가해서 옆에다 주었고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어요. 얘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고문의 폐지 변경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다음 1099번 도로조명 허가. 공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허가는 도로조명 허가예요. 사실은 별표 쳐놓고 특허 재량이다. 다음 1100번은 우리 시험에서 6회인가에서 기출됐죠. 무단점유죄는 제3자에 대한 도로조명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유가 없다.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어요. 이거는 넘어가고 1101번입니다.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산 사용은 이건 특허다. 다음 1102번 도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고치는 공용지정행위로 볼 수 있다. 체크하고 다음 1103번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오인해서 매각했어요. 그러면 적법한 의사표시가 아니죠. 이전 등기했다고 해서 추인되지 않습니다. 행정 목적에 공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추인한 것도 아니니까. 다음 지자체가 국토의 동그라미. 국토면 국가 소유 도로니까 국가가 2조 5조 책임을 질 테고 지자체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되겠죠. 그리고 국가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도 될 거고 그 얘기입니다. 다음 1105번 문화재 향유 이익은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죠. 지역 주민들의 반사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다음 1106번 도로법상 노선 지정, 도로구역 결정 이런 것들은 공용 개시행위로 볼 수 있다. 다음 1107번 공유재산 등의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 나왔다면 사용허가를 철회한 걸로 묵시적으로 철회한 걸로 봐야 되겠죠. 다음 1108번입니다. 기업번 무단점유 부분에 관해서 변상금 대신 사용료 부과 처분했다면 위법은 하겠지만
중단하자로 보기는 힘들다. 즉 무효로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니은번 도로 조명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직권 취소할 수 있다. 1109번 옆에다 법행 기출 사례입니다. 일부 직권 취소 감액 통지 사건인데요. 기업번 도로 조명에 관한 특허 재량. 그렇지만 무제한한 재량은 아니고 필요한 한도로 재량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니은번 필요 없는 부분은 일부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일부 직권 취소가 되면은 그 부분에 관한 점용료는 반환해 주든지 재산정하든지 새로운 부가 처분을 하든지 또는 기존의 처분을 감액 처분을 하든지. 디귿번 하명이 나오고 변상금 부과 이런 제재가 나오면 하자승이 안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점용 변경허가 감형료 감액 처분 급부하부형 이런 거 또는 제재 이런 거 나오면 하자승계 부정. 다음 1110번입니다. 기업번 공법상 체납 처분 즉 공법상 강제 징수가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 징수는 안 된다. 자 1100번 1111번 별표 치고 관리처분 이인가 전 총회 의결을 다투는 건 당사자 소송. 옆에다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 다목이죠. 다목. A급이라고 했어요. 조합은. 꼭 알아둬야 돼요. 조합 파트 아니면 곡물 파트다. 딱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곡물. 그 다음에 조합.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브리타로 나왔다. 그러면 선택형에서 봤던 그냥 판례만 쓰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 사업인정은 이건 특허예요. 형성행위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수용의 필요성에 관하여서 당연히 재량이 있겠죠. 수용 필요성은 공익 판단이니까. 다음 1113번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공익사업에 대해서 공용 수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1114번 이건 주의하세요. 공익사업의 공공필요의 요건은 토지를 전면적으로 뺏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의 공공복리보다 수용을 위한 공공필요를 좋게 해석해줘야 돼. 이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수용을 위한 공공필요 요건은 이걸 좋게 해석해야 된다. 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뺏어버리는 거니까. 다음 1115번 수용 능력을 상실했는데 수용권 행사하면 수용권 남용이다. 이때 재정 능력도 포함된다. 이거까지 기억합니다. 다음 1116번 사업 인정을 받으면요. 수용 목적물 범위 확정 공법상 권리 위에다 수용권이 창설되죠. 사업 인정으로 뭐는 안 돼요? 보상금 확정은 안 된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사업 인정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서 수용 대상 목적물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목적물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은 언제 확정된다고요? 협의 취득을 거치든지 아니면 수용 재결이 나올 때 확정된단 말이야. 사업 인정으로 보상금 확정은 안 돼요. 다음 1117번 별표 A급 조합 설립인가 특허 항고소송. 조합은 중요하니까. 다음 1118번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절차 진행한 거 첩보받아. 형식주의 표시주의니까. 다음 법상 보상 규정에 맞지 않는 손실 보상액을 합의했어요. 합의 동그라미. 합의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확인 과정을 거치면 수용적 효과가 발생해요. 추가로 청구는 안 됩니다. 추가로 X. 그런데 1120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체크하고. 수용 재결 후라도 합의를 하면 합의를 우선시 해줘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니까. 다음 1121번 어려워요. 수용 재결 후 협의 취득을 했어. 그러면 협의 취득이 우선되죠. 협의 취득의 동그라미. 그러면 수용 재결은 소멸해버려요. 옆에다가 소멸. 그러면 다툴 소유가 없는 거죠. 재결 무효하기엔 소유가 없다. 다음 1122번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다? 수용됐을 때죠. 수용 개시. 수용 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하라 명령 내리는 거예요. 명령 내리는 거. 수용하라. 보상금 얼마 줘라. 수용 재결일이 아니죠. 수용 재결이 뭔지만 알면 금방 알 수 있어. 수용 재결은 명령하는 거야. 수용하라. 보상금을 얼마 줘라. 다음 협의 취득한 사건 민사소. 기업원은 협의 취득한 사건 민사소 넘어가고. 니은번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왜?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은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청구가 거부되면 항고소로 다투면 돼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다음 디귿번 영업손실을 받은 채 곧바로는 말은 수용 재결 절차 없이 손실보상 청구 부정. 다음 사업인정 수용 재결 사업자 들어가니까 하자승계 부정. 다음 니은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에서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하면 취소 변경 그냥 합니다. 명하지 않아요. X. 직접 해버립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명령하고 언제 그러고 있어. 다음 1125번 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전에 슬래시. 그러면 아직 조합 설립 안 된 거예요. 형식주의 등기까지 거쳐야 돼. 조합 설립 그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다. 조합의 결의인지 부정. 그래서 민사로 처리한 거죠. 다음 1126번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없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설권적 처분이다. 비교 표시.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야 돼.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다.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강학상 인가다. 그거하고 비교 꼭 하세요.
여기서 조합 설립 없이는 밑에다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그때는 설권적 처분.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 그때는 강압성 인가. 1127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면 조합장 행위도 다 무효. 넘어와서 1028번, 1128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특허 처분이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 결의는 특허 처분의 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차하자가 되니까 이때는 항고소송으로 설립 인가를 다툰다. 그러므로 1129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별도로 다툴 이유는 없다. 왜? 처분의 사전 절차니까. 1130번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결의 소급표로 조합 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음 1131번 조합과 조합장 사법상 관계이니까 민사소송. 다음 1132번 조합의 소유권 이전까지 끝내고 고시가 돼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소유권 없다. 다음 1133번부터는 뒤에까지는 지워도 됩니다. 우리 쪽 시험 문제는 아니어서 경찰행정 쪽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쪽 시험을 끌어왔는데 법무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볼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자, 거기서 1136번만 보겠습니다. 1136번은 입시에서 사례로 기출된 내용이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도로인접 진열 전시장의 교통방해 시 상점 주인도 경찰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판례가 아니라 이거를 시험으로 냈어요. 나머지는 뭐 형소법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만한 내용이네요. 1143번만 체크할게요. 1143번 불법 집회 참석 방지를 위해서 근접한 곳에서 통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접성이 없는 지역에서 제지를 한 거,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6조인가 7조에 있는데 목절의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접성 없는 멀리 떨어진 데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1144번은 이건 조문이에요. 건축신고도 5일 내 수리 여부 통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규정이 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한 10여회에 걸쳐서 끝냈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헌법 정지문 할 겁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헌법 정지문 끝나고 나서 계속 공지할게요. 헌법 정지문 끝내고 그 다음에 쟁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체산판 할 건데 체산판 할 때 특히 추론 부분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지문 들어갑니다. 행정법 정지문 들어가. 이때는 정말 어려운 거 다시 한번 탁탁탁 체크만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도 두 사이클 돌아야 되니까. 이때는 정말 한 4회 정도에 한번 쫙 돌리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지문 끝나면 헌법 정지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핵지총 풀어보세요. 핵지총 풀어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 다시 체크.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이 정지문은요 키워드가 잡혀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높아서 반복하는 데 유리한 교재예요. 한 30분 만에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날 있잖아요. 시험 당일날 이거 30분 동안 보게 된단 말이야. 봐진단 말이야. 뭐 제목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키워드가 다 잡혀 있어가지고 핵지총에서 키워드 없는 지문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 그래서 한 번 정도 적응을 시켜놔야 돼. 키워드가 없는 데서 키워드를 이렇게 눈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한 2, 3일 걸려. 2, 3일. 해보니까. 선생님도 2, 3일 걸려. 선생님이 이틀 동안은 키워드가 안 보였어.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3, 4일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거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저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이제 행정법 할 시간에 그리고 헌법 할 시간에 이제 민계 처리하는 거예요. 민계 키워드 체크하시고. 그럼 우리 이거 한 것들은 나중에 12월 9일부터는 이제 연도별 기출 푸는 걸로 조율하면 완벽해요. 더 이상 따로 할 필요 없어. 연도별 기출을 5개년 정도 민영공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 헌법, 객관식은 아침 동행으로 끝내고 644 잡아놨을 때 민객을 처리한다. 특히 민객하고 민규로 가고 시간 되면 실제로 민객하고 나서 곧바로 그냥 형객했던 사람들 중에 120개 넘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막판 이 2달 동안 전략에 따라서 30개, 40개가 옮겨 다닌다는 게 행정법, 헌법에서 전략된 시간을 민객하고 형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키워드 잡아서 막 반복하는 훈련을 하면 이러면 실력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월에 연도별 기출까지 풀면서 이제 감각 조율이 딱 돼버리면 헷갈리는데 그냥 답으로 간단 말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10개 찍었는데 7개 맞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 해. 어우 운이 좋네. 선생님 볼 때 운은요 알 수 없는 인과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운은 마음을 곱게 썼던지 마음을 곱게 써가지고 뭐 찍는데 뭔가 이상하게 답으로 가는 막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차분히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과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운으로 퉁쳐서 얘기하는데 이 운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뭐 가족관계나 친구
또는 뭐 관리반 학생들끼리 이게 인간관계로 힘들어질 때가 이제 왔거든요. 시험 막판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 배신은 친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친하지 않으면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자기를 상처 입히는 건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이야,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음을 좀 딱 닫아야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내 안으로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돌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 이기성을 발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합격하면 여러분은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늘 강조하는 게 이타적 이기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타적 이기성은 한시적이에요.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이기성을 버리면 내가 합격해서 내가 더 좋은 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내가 합격증 받는 순간 내가 다니면서 다 풀어낼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은 참으세요. 참는 마음이 필요해.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생각했어요. 지금 그 친구하고 또는 그 가족하고 문제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1년이 또 1년 농사를 그냥 막판에 태풍 와서 쓸어가듯이 항상 농사는 막판에 이 태풍을 피해야 되는데 태풍이 온단 말이야.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가면요. 선생님도 딱 한 번 해봤어. 나락을 세 가지를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거기다가 묶어준단 말이에요. 서로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나락 잡기라고 해가지고 나락을 이렇게 세 묶음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은 태풍이 와도 얘가 쓰러지잖아.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데 서로 이렇게 엮어놓으면 안 쓰러져. 그래서 나락 세 뭉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아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나락 잡기는 뭐예요? 나락 잡기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선생님과의 상담, 자기의 비전 이런 걸로 해서 나락 잡기처럼 딱 묶어놔야 돼. 시험 막판에 태풍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반드시 오냐면은 이게 희한하게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면 꼭 시련이 와.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이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방어 기제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시험 막판에 되면 자기 마음의 방어 기제까지 공부하는 데 쓰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조차도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없어져. 자기 내면에. 그러면서 자기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 게 올라올 때 시험 막판에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잠복해 있는 문제점이 올라오는구나. 여러분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자기 안에 다 부정성이 있어요. 누구나 있는 거야. 그게 없기를 바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흘려버려. 로켓 더 빅피처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에너지라도 받아가고. 자, 시험 막판에는 그런 위기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1년 농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냥 한순간에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냐면 막 일주일을 그래서 날려가지고 고민이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상담하면 뭐 할 거야. 고민이 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잡혔어야지. 지금 한 2주 동안 공부 못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 괜찮으니까 지금 찾아와? 괜찮기 전에 찾아와야지. 자, 화이팅 합시다. 이 두 달이 중요해. 두 달이. 이 두 달에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이라도 힘들면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얘기를 선생님 모시고 할 때 선생님 계속 같이 옆에 올 겁니다. 계속 날마다 여러분 보면서 제가 기운을 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또 힘냅시다. 자, 화이팅 하세요.